제가 어머니가 쉽게 하실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을 몇 개 추려 보여드렸는데 어머니는 그것마저도 번번이 거절하셨어요. 이건 뭐니?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주스를 만들어서 팔으라고? 아니 상가가 비싸서 이런 작은 거 하라는 거니? 어머니, 이런 건 다 목 좋은 데서 해야 해서 오히려 자릿세는 더 비싸요. 대신 그만큼 회전율 좋고 어머니가 레시피만 외우셔서 만드시고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좋거든요. 이게 싫으시면 도시락집은 어떠세요? 이것도 제품 받아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넌 시애미가 대학생 애들이나 상대하면서 고생했으면 싶은 거니? 어떻게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이딴 것만 골라오는 거야. 이런 거 말고 뭐 한정식이라던가 못해도 고깃집 정도는 해야지. 애들 장사하는 거 나는 싫으니까 다른 거 알아봐라. 이것저것 따지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결국 어머님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차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아버님 남은 재산으로 가게 차릴 돈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만한 가게 보증금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무리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지만 상가 보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만한 돈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조만간 자녀 계획하며 적금을 열어둔 탓에 당장 목돈을 구하기 어려웠죠. 그런 참에 아버지가 저희를 도와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상가 가게 중 한 곳을 거저 내주신다 한 거죠. 보증금은 필요 없고 월세도 저렴하게 드리마. 아무리 그래도 거저 드릴 수는 없고 또 괜히 내가 돕는다 하면 사돈도 불편해 하실 테니 내가 도왔다는 말은 말아라. 보증금도 김서방이 대신 낸 걸로 하자꾸나. 그래도 이 정도 월세 이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아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무슨? 가족들끼리 힘들 때 도와야지. 나는 너희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게 더 싫다. 결국 아버지 도움으로 어머니는 상가를 싸게 구하실 수 있었고 바라시던 대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차리게 되셨습니다. 공사도 레시피도 본사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지만 그래도 가게 운영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게 운영이 쉽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하루 멀다 하고 저희들을 불러 도움을 구하셨고 저와 남편은 한동안 퇴근 후에 어머니 가게 일을 도와드렸죠. 포스기 사용하는 법도 자꾸만 헷갈리자 하는 탓에 남편이 몇 달이나 카운터를 보며 어머니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저는 대신 홀서빙을 하며 어머니를 도왔죠. 온 가족의 도움 덕분인지 몇 달 뒤에야 그나마 어머니가 혼자 가게를 보실 만한 형편이 되었고 매출도 꽤 잘 나왔어요. 이거 봐라. 내가 안 해봐서 그랬지. 해보면 다 잘한다 그랬지? 이랬는데 내가 구멍가게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니. 큰 가게를 해야 큰 돈도 벌리고 그러는 거지. 애들 푼돈 뜯어서는 가게 월세도 안 나오겠다. 아직 저희 없으면 어려워하시는 어머니가 큰 소리 치시는 게 웃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집에만 계실 때보다는 훨씬 밝아지고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덕분인 건지 제게 짜증도 덜해지셨고 저도 그나마 마음이 편했죠. 그 뒤로도 저는 시어머니 가게를 도우며 시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여태 아버님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챙기느라 아이 생각은 사치다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찾아와준 아이 덕분에 저희 부부는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임신 초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 일을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혼자 어머니를 도와드리려 나갔지만 저는 집에서 쉬게 되었죠. 안 그래도 정말 임신한 뒤로는 너무 피곤하고 잠이 쏟아져서 회사 생활하는 것도 전보다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너무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임신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렇게 유세를 부리니? 임신은 너 혼자 하냐? 아들도 아니고 딸 가진 주제에 별별 유세를 다 떨고 있다 정말. 내가 수호 가졌을 때는 막달까지 살림하고도
아무렇지 않았어. 너 때문에 괜히 우리 아들만 혼자 고생하고 이게 뭐 하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좀 나아지면 다시 일 도울게요. 평소 손자를 바라시던 어머니는 뱃속 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인 것에 불만이셨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딸 가진 주제에 제가 유난 떤다고 가게 일손을 돕지 않는다며 저를 아주 미워하셨죠. 저는 그동안 제가 호의로 어머니를 도와드린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것 또한 며느리 도리라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아들은 혼자 가게 일을 한다며 저 때문에 남편이 고생한다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머니는 그전부터 제게 이런저런 불만들이 많아 보이셨습니다. 아들이 귀한 분이셔서 그런지 똑같이 돈 벌어서 생활비 쓰고 하는데도 늘 남편만 고생하고 저는 집에서 놀고 먹는 것처럼 생각하시더니 제가 임신을 한 뒤로는 이제 자기 아들 고생길 열렸다며 제 앞에서 눈물까지 훔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출산하기 전부터 제 산후조리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해 하셨습니다. 넌 친정엄마도 없는데 애 낳으면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너도 요즘 애엄마들 간다는 그런 산후조리원 갈 거니? 글쎄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요. 요즘엔 나라에서 도우미 지원도 나온다고 하고 저도 이것저것 알아봐야죠. 아직 바빠서 아무것도 알아보는 게 없어요. 그래도 제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네가 잘 알아봐라. 근데 산후조리원 갈 필요 있니? 그거 뭐 해주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돈만 몇백씩 나간다며. 아들도 아닌데 괜히 헛돈 쓰지 말고 똑똑하게 잘해라. 어머니는 아마 제가 딸 낳고 남편 월급으로 비싼 산후조리원 갈까봐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직접 조리를 도와주실 것은 아니셨지만 어머니는 어떻게든 제가 조리원에 가지 않았으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어떻게 도와줄 사람도 없이 집에서 저 혼자 조리를 하겠어요. 저는 당연히 적당한 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어차피 저희 부부 돈으로 하는 건데 괜히 시어머니에게 미리부터 잔소리 듣기 싫어서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실 때마다 그냥 대충 알아서 돈 안 들이고 하겠다 하고 얼버무렸죠. 그래도 애 낳아서 보러 오시면 들키겠다 싶었는데 딸 낳는데 뭐하러 보러 가냐고 하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끝까지 비밀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네요. 딸이라서 안 오시겠다는 말은 섭섭했지만 이제 와서 더 섭섭할 것도 없던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어요. 오셔서 괜히 입원실 1인실 쓴다느니 산후조리원 갈 거냐니 물으시는 걸 견디는 것보다 안 보고 축하 안 받더라도 마음 편히 출산하는 게 나았거든요. 그래서라도 저는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는 산후조리원 따로 안 가고 집에서 대충 알아서 하기로 했다 전화라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머니와 얘기를 하다가 말실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질 않고 조리원으로 간다는 소리를 뱉는 바람에 어머니가 결국 제가 조리원에 간 거를 알게 되신 거죠.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어머니가 또 뭐라고 잔소리하시면 어쩌려고. 걱정하지 마. 엄마도 듣더니 별말 안 하시던데. 오히려 진작 말하지 그랬냐고 하시던데. 도와주고 싶으셨나 봐. 아이 그래, 엄마가 아무리 그랬어도 설마 걱정 안 하시겠어? 출산 때 안 오신 것도 가게 때문이라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래도 괜히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해. 나 괜히 잔소리 듣기 싫단 말이야. 에이, 애초에 엄마 돈도 아니고 우리 돈 내고 하는 건데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 일이 뭐가 있어.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동안은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힘들어서 그러셨던 거야. 원래 안 그러신 거 당신도 알잖아. 대수롭지 않아 하는 남편 말에 안심했던 것이 제 불찰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던 남편 말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아신 다음 날 바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필 남편 없는 시간에 오신 걸 보니 처음부터 좋은 예감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설마 애 낳고 몸 푼다고 침대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끌어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있던 조리원으로 온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다짜고짜 고함을 치셨습니다. 딸 낳은 주제에 뭘 잘했다고 조리원을 왔어. 내가 너 헛돈 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니? 그랬는데 기어이 나 몰래 조리원을 왔어. 네가 이제는 시애미 말이 우습지도 않은가 보다. 내 아들 뒤에 숨어서 이러고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지애미 잡아먹고 남의 남편 잡아먹은 년이 어디 남의 아들까지 잡으려고. 이리 나와. 당장 환불해. 환불하고 집에 들어가. 발악하듯 고함을 치던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저를 병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데스크까지 가더니 거기서도 환불이 안 된다는 걸 우기고 있었죠. 너무 아파서 그대로 붙잡혀 끌려나간 저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어머니 말대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선 시어머니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꼼짝없이 시어머니 손에 아작난 저는 몸도 아팠지만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머리채 잡힌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도 너무 창피했고 남의 자식한테 이런 몹쓸 짓 하는 시어머니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있던 것은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와서 보고 계셨던 건지 시모에게 머리채 잡혀있는 저를 보고 달려오셔서는 곧바로 시어머니 몸을 내리치셨어요. 소뚜껑 같은 아버지 손아귀에 시어머니가 바닥으로 나가 떨어지고 아버지는 저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연진아, 괜찮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 어머니가 내가 딸 낳았다고 조리원 환불하래. 시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다 내 탓이고 나 때문에 남편 고생한다고. 뭐? 사돈, 지금 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입니까? 여태 그걸 우리 연진이 탓하면서 내 딸을 괴롭혔어요?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습니까? 애초에 지한테 무슨 마가 낀 거지. 그러니까 지 애미도 죽고 제가 우리 집 들어오자마자 내 남편도 죽었지. 그래놓고 지는 내 아들 덕에 이렇게 호의호식해도 되는 거예요? 당신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거야? 애 엄마 죽고 당신 남편 죽은 게 왜 내 딸 탓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내 딸 이렇게 괴롭히는 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 딸도 돈 벌고 잘 사는데 내 딸이 왜 당신 아들 때문에 호의호식 한다는 거야? 애비라고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누구 앞이라고 큰 소리야? 철물점 하면서 자식한테 무슨 도움 된다고. 그럼 제가 우리 아들 덕에 먹고 사는 거지 누구 덕에 먹고 살겠어. 집도 우리가 해준 거잖아. 내가 쟤들 이혼시키고 당신 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빚을 져서라도 합의금 마련해놓는 게 좋을걸? 뭐? 당신 여태 그렇게 알고 있었어? 당신 남편이 그리 말하디? 아니면 당신 아들이 그리 말하디? 그건 아니지만 그쪽 집에 돈이 없는데 당연히 우리 남편이 해줬겠지. 평생 살림만 하면서 통장 볼 줄도 모르던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저희 신혼집이 아버님이 혼자 해주신 줄 알고 계셨고 남편 혼자 고생하며 산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제가 싫으셨겠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돈 때문에 며느리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시모아는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하셨는지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병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희 부녀 뒤에서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결국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쫓겨나고 말았죠. 아버지는 그동안 제가 시모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냐며 무척이나 속상해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들켜서 더 죄송한 마음이었죠. 딸 자식 시집 잘 가서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실망시켰다 싶었습니다. 미안해, 아빠. 나 잘 사는 모습만 보고 싶었는데 아빠 속상하게 만들었네. 그래서 여태 말도 안 하고 참았어? 저 옆에 내가 너한테 또 뭐라 괴롭히디? 어? 아니 애 낳은 산모를 그렇게 대하는 게 그게 사람이야? 어? 내가 김서방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김간훈 봐서 믿고 있었더니 내가 속았어. 두 눈으로 시모의 만행을 목격한 아버지는 크게 화가 나셨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 저와 당장 이혼하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남편은 당연히 당황해하며 제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시모가 제게 했던 말들과 그날 있었던 시모의 만행에 대해 모두 가감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엄마가 그저 충격에 잠시 그러는 줄 알았던 남편 역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퇴근 후 곧장 저를 찾아온 남편은 아버지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네가 내 딸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나? 어? 자네가 내 딸을 괴롭혔나? 자네 어머니가 해야 할 사과를 왜 자네가 대신하나? 대신 사과를 빌던 남편은 시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저와 아버지에게 사과하라 말했습니다. 엄마, 대체 연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연진이랑 장인 어른한테 빨리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하니? 내가 무슨 못할 말 했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머리채 좀 잡았다고 그게 사과까지 할 일이냐? 엄마 때문에 나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뭘 잘했다고 당당해? 야, 이혼해. 안 그래도 나 앞으로 그냥 못 보고 살겠어. 그동안은 그래도 하는 신용이라도 한다 싶어 봐줬더니 그 부녀들 하는 꼴하지 봐라. 니들 이혼하는 거야말로 내 소원이다. 엄마, 잘못했으면서 왜 이렇게 뻔뻔해? 내가 먼저 머리 잡아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맞았어. 내가 그 인간 고소할 거야. 그리고 이혼하는 게 뭐가 무서워? 돈 때문에 그래? 애는 엄마가 키워줄게. 네 엄마도 이제 돈 벌잖아. 장사도 잘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가게에서 돈 벌어서 너 책임져 줄게. 너는 걔 버리고 새 인생 찾으면 돼. 그러니까 너도 그 앞에서 기죽어 있지 말고 그냥 이혼하고 와.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린 시모는 자기가 벌어서 아들 손녀 책임지겠다며 저와 이혼하라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던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셔서 전화를 뺏어가셨어요. 이혼? 그래, 이혼시키시던가. 누가 이혼하는 게 무서운 줄 아나. 근데 그 가게에서 자식 먹여 살릴 생각은 접으셔야겠네. 당신 그 가게 당장 빼야 하거든. 뭐? 아니 당신이 뭔데 난리야? 가게가 뭐 당신 거라도 되냐? 그래, 그 가게 내 가게다. 당신 아무것도 몰랐나 본데. 애들 집도 내가 반 보태준 거고 당신 가게 하는 그 건물이 내 거거든? 뭐? 철물 좀 하면서 집 부럽어? 웃기고 있네. 나야말로 내 자식 손녀한테 모자란 것 없이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당장 내 건물에서 가게 빼고 나가. 그리고 어디 이혼당한 아들 끌어안고 잘 살아보시지. 영문 모르고 헛소리 하던 시모는 그제서야 그 상가가 저희 아버지 것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아차 싶어 사과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시모의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계약 기간 끝난 시모를 내쫓아버렸죠. 그렇게 되고 시모는 가게 구할 여력이 없어서 결국 가게를 접고 말았어요. 사실 애초에 저희 도움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가게였으니 어떻게든 당연한 결과였겠지만요. 그러나 시모가 끊긴 것은 밥줄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의 본색을 다 알게 된 남편 역시 자기 엄마에게 큰 실망을 하며 시모와 연을 끊기로 했거든요. 결국 가게도 접고
아들과 연도 끊긴 시모는 완전히 인생 쪽박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듣기로는 어디서 건물 청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마저도 성질머리 때문인지 오래 못해서 여기저기 전전한다 했고요. 이전까지는 불쌍하던 시모였는데 이젠 저도 전혀 불쌍하지 않네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소녀를 자식 취급하지 않는 시모와 저도 더 이상 가족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시아버지를 더 많이 닮은 남편도 그런 어머니를 참지 못하겠다며 두 사람도 연락하고 지내지 않네요. 그 뒤로 저는 남편과 아이를 잘 키우면서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뒤면 저도 곧 회사로 복직을 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겠네요. 애초에 시모 아니면 걱정할 것 없던 인생이라 앞으로도 별일 없이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덕이라는 생각에 저는 지금도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있고 남편도 하나뿐인 장인에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와 제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세요.